자, 자, 봅시다. 여기 뒤에 거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 몇 개만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 123쪽에 17번 문제 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나온 문제에서 요거 있죠? 요거. 우리는 이 단어를 보고 이게 정점을 뜻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점은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점에 관한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훨씬 더 많이 쓰일 테지만 여기서도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울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0,-1을 지나간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y 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든 간에 y 절편은 마이너스 2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0,-1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쓴다고 했잖아요.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난다. 이렇게 생겼을 때 식 쓰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때는 기울기와 상관없이 a, b를 지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m과 상관없이 항상 a, b를 지난다. 그래서 이게 정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거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 0,-2를 항상 지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1번 그냥 답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직선은 아무렇게나 막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y절편은 마이너스 2인 상태 거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를 딱 잡아두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면 식의 반대 방향,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니네 보기 좋으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준 거고 실제 이 직선은 여기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니네가 그래서 여기를 잡고 여기를 고정시켜 두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꺾다 보면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계속 꺾어질 겁니다. 직선이. 꺾어지다가 A를 딱 지나가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A를 이렇게 딱 지나가는 순간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꺾어서 이렇게 세우면 이때는 선분 AB랑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느낄 수 있겠어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흔든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 그래프가 하나의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느껴진다면은 이 직선을 잡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이제 우리가 기울기의 최소값은 B를 지나갈 때가 최소고 이거보다 더 내리면은 선분 AB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는 여기 일단 우리가 지나가는 점 0,-2 하고 1,3을 지나갈 때 이때의 기울기가 제일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울기의 최소값은 0,-2 하고 여기 4,-1을 지나갈 때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움직인다라는 건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이게 이제 경계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느껴서 이 공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선분 AB와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괜찮나요? 이 문제?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지금 이해를 했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쉽겠죠. 아는 문제가 될 테니까. 그 다음 야, 이거 받으려고 결국 왔어? 원래 영어 쌓였어요. 아, 그래? 오늘 영어 하는 날이구나. 아, 자, 그리고 여기 21번 문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A역을 출발해서 400km 떨어진 B 지역까지 분속 2km로 달리고 있는데 X가 분이고 여기 기차와 B역 사이의 거리를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출발하지 않았다. 0분. 그러니까 기차가 A역을 출발해서 B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차가 출발하지 않았으면 기차는 A역에 있겠죠. 그랬을 때 기차에서 B역까지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리는 400km 떨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X값, 이게 Y값.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 이거? X가 시간, Y가 기차랑 B역, 거리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0분일 때는 기차가 A역에 있을 거라서 거리는 400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1분 지났다. 1분 지나면 기차는 2km 움직인 겁니다. 기차가 2km 움직였으면 기차와 B역 사이의 거리는 2km가 가까워졌겠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기차가 A역에서 2km만큼 B쪽으로 다가갔으니까. 그래서 기차와 B역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1차함수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 두 개를 바탕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면 뒤에 2번 문제. 자, 고도가 274m 높아질 때마다 끓는 물의 온도는 1도씩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도가 X, 끓는 물의 온도를 Y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도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는 얼마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기 고도가 0일 때 끓는 물의 온도는 1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가 0일 때 Y가 100이겠죠. 이렇게 순서상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고도가 274일 때 끓는 물의 온도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봐. 요거만 한번 생각할 줄 알면 돼. 뭔가 대단한 걸 니네들한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선영아, 얼마? Y? 아니야. 1도가 낮아져. 얼마? 99.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Y, 끓는 물의 온도, 고도 X. 고도가 274 높아지는 거니까 커지는 거니까 양수값을 이야기할 거고요. 더해줘야 되겠고. 그때 끓는 물의 온도는 1도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원래 평지에서 끓는 물의 온도가 100도였으니까 1도가 낮아졌다면 99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거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 1도 빼는 걸 보고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1단계가 이제 고도 1m씩 높아질 때마다 낮아지는 온도 구하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을 할 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건 계산하는 방식이고 실제 기울기의 의미는 x가 1 변할 때 y의 변화량 이게 기울기의 의미예요. 알겠죠? x가 1만큼 변할 때 y의 변화량이 기울기를 뜻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고도가 1m씩 높아질 때 낮아지는 온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x의 변화가 1만큼 일어날 때 y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이 기울기구나 라고 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기울기의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1단계 고도가 1m씩 높아질 때마다 낮아지는 온도를 우리는 기울기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2단계 식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끓는 물의 온도가 96일 때 고도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볼래? 4번 식 한번 써봐. 식 점 2개 찍어봐. 점 2개 찍어보면 할 수 있다. 4번을 보고 점 2개 딱 찍을 수 있으면 식을 만들기 쉽습니다. 영서가 요 그림을 보고 요 순서상을 말해볼래? 첫 번째 그림만 보고 몇 콤마면? 첫 번째 사각형만 보고 첫 번째 사각형만 보고 1,4 자, 두 번째 사각형 보고 말해볼래? 2,7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상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상을 가지고 1차 함수식을 만들어낸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자, 점 2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를 알면 그냥 식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점 2개 표현하는 거 이해돼요? 지금 요거? 문제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랑 성량계비 개수를 가지고 순서상을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x랑 y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순서상 2개 쓸 수 있잖아요. 괜찮죠? 아니면 세 번째 그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식을 만들든 이렇게 2개로 식을 만들든 이렇게 2개로 식을 만들든 다 똑같다 이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뒤에 설명을 쭉 하고 문제 푸는 시간 많이 줄게요. 자, 얼른 설명하겠습니다. 자, 130쪽 보세요. 자, 내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주는 방식에 따라서 그냥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알겠죠? 그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x를 정하고 짝을 이루는 y를 정해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프까지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만 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고요. 보통 여기서 끝이 납니다. 순서상으로 그냥 편안하게 표현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답을 쓸 때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 y가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보고 3,7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답이에요. 방정식에서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거를 x, y로 표현을 하세요 라는 이제 문장 구조가 거기 문제에 있으면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함수에서는 이제 물어볼 때 x가 있고 그와 짝을 이루는 y를 찾는 게 일반적인데 y를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 y가 얼마예요? x는 뭐죠?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라는 건 y가 존재했다면 당연히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x가 있었기 때문에 y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x가 먼저 있었어 라는 의미로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방정식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y는 얼마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y가 2일 때 x는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x랑 y가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방정식에서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x랑 y랑 동등한 입장인 거랑 x가 있어서 짝을 이루는 y를 찾는 것 그리고 내가 y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건 x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x가 3일 때 y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y가 7일 때 x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y가 2일 때 x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행동들이 생각은 이제 이렇게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y가 2일 때 x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y에다 2 집어넣고 이거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y가 2일 때 x는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x가 존재했기 때문이야. 이 문장이 없어도 어차피 우리는 x를 구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라본다 라는 말과 그냥 함수 그 자체로 바라본다 라는 말은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걔를 분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넓게 보면 그냥 함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 안에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방정식이 좀 더 세분화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괜찮습니까?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방정식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모양으로 쓰여져 있지만 나는 이걸 보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해야지 라고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내가 이걸 방정식이라고 해야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등호가 있는 식이잖아요. 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는 식은 이항이라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y는 이라고 여기가 딱 고정되어 있고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니네가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4가 넘어가서 y-4는 x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어도 우리는 이걸 보고 그냥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죠? 그냥 얘를 보고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의 꼴로 나타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항을 하세요 라는 의미 이외에 또 다른 특별한 개념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함수의 모양으로 굳이 나타내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왼쪽에 y는 이라고 쓰고 싶었다라는 의미겠죠. 괜찮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에 6x가 넘어가서 2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쓸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행동이 틀린 행동은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잘 안 써.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6x를 넘길 때 2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도 잘 안 써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쓰도록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항을 해도 X항이 먼저 올 수 있도록 식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연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쉬워요. 알겠죠? 좀 건조한가? 가습기를 안 틀어놔서.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필수 문제 1번. 다음 1차 방정식의 기울기와 x절편, y절편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을 때는 기울기랑 x절편, y절편이 딱 눈에 안 띈다는 거죠. 눈에 안 띄니까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만 이항을 하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7은 y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y는 x 플러스 7이라고 써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기울기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y절편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x절편은 계산을 해야 되죠. x절편은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에다가 0을 대입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울기는 함수로 모양을 만드는 게 쉬워요. 그런데 x절편과 y절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기 위해서는 y값이 0이어야 한다. 그래서 x절편 구하려고 y에다 0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x절편 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y절편 구하고 싶어. y절편은 그래프가 y축 위에 있는 점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점은 x값이 0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또 y절편도 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은 내가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문제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기울기는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눈에 확 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혹시 공식 나오나?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걸 외워서 푸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1-1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빠바밤 빠밤 빠바밤 빠밤 빰빰빰. 아이고 다리야. 자, 그림 그리는 방법 중에 쉽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y절편을 잡고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당히 그린다. 이어서 말하는 적당히는 45도보다 더 크게 그릴 것인가 45도보다 좀 작게 그릴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눈금이 이쁘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그렸을 경우에 조금 오차가 보일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림 그릴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기준으로 그리면은 이거 적당히 보다는 좀 더 잘 그린, 좀 더 정확하게 그린 거죠. 정확해진 거. 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 두 개를 찍는 그 행동이 좀 번거로워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좀 번거로워. 점 두 개를 찍는 게. 이게 훨씬 빠르게 그림을 그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훨씬 빠르게 그립니다. 쟤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5x랑 마이너스 10을 넘겼어. 그러니까 2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5가 돼서 y절편이 5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작기 때문에 45도보다 더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 느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저 모는 종이 칸에다가 좀 이쁘게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해지려고 점 하나 더 찍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x절편을 찍고 싶습니다.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절편은 y값이, x절편, 이 x좌표, x축 위에 있는 그 좌표는 y값이 0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하겠다 이겁니다. y에다 0을 대입하면 5x-10은 0이기 때문에 이항하고 나누면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을 지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x절편은 y값이 0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y에 0을 대입한다. 다음 y절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점은 x값이 0이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2y 마이너스 10은 0이다 해서 y는 5가 될 겁니다. 이 점을 지나간다. 5,0. 아, 이게 뭐야? 0,5. 그래서 x값은 0이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적당히 그어주면 되고 그 직선의 형태가 얘랑 거의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모눈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리면 되는 건데 모눈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쁘게 그리라고 점 2개 찍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3번. 자, 여기는 특별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이게 특별한 직선이라고 해서 내가 2개 설명해 줬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x축, y축.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3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니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3, 0, 3, 1, 3, 2, 3, 3,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위의 점, 그래프 위의 점은 y 값이 변해도 x 값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식을 쓸 때 그냥 야 얘는 x 값이 3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y는 뭔지 몰라. 막 변하니까. 근데 x는 그냥 3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생긴 이 그래프의 이름이 x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식 이름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냥 이게 식 이름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름으로 x축과 수직인 직선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느껴지면 이름을 어떤 식으로 말할 건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기는 뭐 5라고 할까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0,5, 1,5, 2,5, 3,5, 4,5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래프 위의 점이 x 값이 변해도 y 값이 고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y는 5 이런 식으로 식 이름을 정하겠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정하고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y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죠? 가로로 선을 긋는다는 건 기울기가 0이란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가로로 선을 긋는 건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세우면 양, 내리면 음인 거지.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a 값이 0이구나. 그리고 y 절편이 5구나 해서 y는 5.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1번 이 4개를 읽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식을 쓰고 한번 해봅시다. 3-1번.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해. 영차. 자, 1번 그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데 y축에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x가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3,0을 지나고 x축의 수직 3,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x는 3 이렇게 식을 써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 3번 y축의 수직이고 0,-1을 지난다. 0,-1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이 되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 이름은 이제 y 값이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y 값이 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굳이 그리면 마이너스 1,4하고 3,4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y는 4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요 정도만 느낄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필수 문제 1번 교점의 좌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 방정식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연립 방정식만 교점을 구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말? 알겠죠? 문제에서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다 연립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교점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 연립 방정식. 괜찮죠? 그래서 요거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면은 연립 방정식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점은 동시에 지나가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교점. 이해되나요? 교점, 동시에 지나가는 점. 이해됐죠? 이 단어. 근데 동시에 지나간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건 함수에서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동시에 지나가는 그 점은 동시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시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공부한 겁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가 동시에 참이 되는 xy를 찾는 거잖아. 맞아요? 동시에 참이 되는 x랑 y를 찾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참이 되는 xy는 교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연립방정식 한다. 두 식을 더하면 2x는 6이니까 x는 3. 이렇게 될 거고 x가 3이면 여기다 대입할까? 3이면 3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여서 3이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좌표는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렵습니까? 됐나요? 이해 다 됐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교점이 이쁘게 나와 있지. 여기 교점 1,2 교점이 1,2지. 1,2는 위에다 대입해도 참이고 밑에다 대입해도 참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1,2는 위에 대입해도 참이고 밑에 대입해도 참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림으로는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교점은 그림으로는 못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을 여기서처럼 이쁘게 이렇게 못 그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의 기울기, y절편 이런 것들을 컴퓨터처럼 딱딱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회의 개수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교점이 하나 있으려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고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고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와 y절편이 같다라는 거다. 우리가 요거 연립 방정식 이야기할 때 a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고 a'x, b'y, c'은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뭐야 이거? c'분의 c 이렇게 되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x의 개수 b, y의 개수 b, 상수항의 b가 다 같잖아. 그지?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3이 분배가 되면서 요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사실 다른 식이 아니었다. 사실 같은 식이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식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 같은 식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해는 무수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걸 만족하는 x랑 y를 구하세요 하면 내가 x를 정할 때마다 y가 계속 바뀌잖아.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해가 나타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x의 개수의 b, y 개수의 b, 상수항의 b가 같으면 이제 i의 같은 식이었다. 그래서 i의 같은 식이라는 건 하나로 봐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로 본다는 걸 함수에서는 일치한다 합니다. 괜찮습니까? 일치한다.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점을 선택하더라도 두 개의 식을 당연히 동시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같은 식이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쪽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3X 플러스 6Y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b와 y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가 다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의 양변에 3을 이렇게 곱했을 때 3x 플러스 6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식과 이 식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족하면 얘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5 때문에. 맞습니까? 절대로 이거 여기 상수항이 달라서 얘네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교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함수에서는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점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교점이 없으려면은 이렇게 평행해야지만 교점이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에서 이야기했던 이 패턴이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같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필수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고 이야기하면 얘네 둘은 같은 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은 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x의 b와 y 개수의 b와 y 개수의 b는 1이죠. b와 상수항의 b가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분수끼리 같을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라볼 때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A와 B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라
얘네 둘이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y의 개수가 1이니까 이거 곱하기 2 한 거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도 당연히 등식의 성질이니까 다 같이 곱하기 2를 해야지. 그래서 2에다가 2를 곱하면 a가 되고 b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돼. 이런 식으로 a와 b를 찾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까지. 일단 설명은 끝났어요. 설명은 끝났고 이제 끝까지 니네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를 찾아보고 질문하고 그러고 여유 있으면 유형편도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까지가 이제 2학년 1학기 진도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진도가 여기까지고 실제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 어디야? 부등식까지가 보통 나올걸요? 부등식 활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부등식 활용이 나올 수도 있고 1차 부등식의 풀이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예요. 1차 부등식의 풀이. 그래서 이쪽 단원,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거기서 이상하게 엄청 틀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 시간에 실수를 엄청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유리수 유리수 이쪽 내용은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문제 나오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니네 테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 나오는 패턴이 거의 똑같잖아. 내가 니네들 주간 테스트를 계속 시켜보았을 때. 그래서 딱 그 수준에서 안 벗어나거든. 유리수 문제는. 그래서 유리수 문제는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 그쪽 지수법칙 그쪽 단원에서 좀 많이 틀리니까 그 부분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실제로 그 부분이 재미가 없고 힘드니까. 보통 2학년 학생들이 안 풀려고 하거든,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이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단원에서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아무래도 활용 부분이 식 만들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수학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연립방정식의 활용보다는 1차 함수가 100배로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아예 안 나와. 근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의 1차 함수는 다 나와요. 계속 섞여서 나와. 그래서 1차 함수를 못하면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볼 정도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써준 내용을 평소에 자주 읽으세요. 알겠죠? 읽어가면서 좀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일단 개념편이 이번 주 안으로 끝나고 유형편이 적당히 풀려져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센 B라고 있거든요. B단계 문제만 잔뜩 있는 거. 그걸로 3월달 문제를 풀고 아마 선거 때문에 중간고사가 좀 빨리 될 겁니다. 4월 말에 아마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선거가 5월 초중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말에 중간고사가 있을 거라서 좀 빨리 시험 대비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편 다 안 푼 거는 이제 금요일마다 와서 내가 원하는 만큼 풀려져 있으면 집에 가고 아니면 계속 남아있고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또 따로 문제를 더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작.